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4일 목요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나 봅니다. 아직까지 목요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아침부터 늘 그렇듯이 루틴하게 함께 모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단 이 시각에 뭐 일어나셨거나 이미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계시거나 한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그 3프로 TV에 그 저와 함께 또 얼마 전까지 일을 했었던 어제 같이 일을 했었던 우리 김경민 책임이라고 있는데 오늘 방송 본다고 꼭 했는데 과연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외부 그러니까 3프로 TV 내부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전혀 관계 없어도 월모부를 함께 찾아주시는 분들께 늘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 800명은 이미 넘었고요. 지금 1200분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또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반장만 오전장만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일은 제가 안 나오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은 그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앞으로 향후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과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두 가지 시각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어느 쪽을 또 지지를 하는지 함께 또 토론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 이 시간 심층 인터뷰는 늘 함께 해주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오늘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다양한 휴장 사이에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더 졸립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팟캐스트가 아직 안 돼요? 한번 우리 제작진분들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자, 뉴욕 증시 제가 제목을 되게 무섭게 잡았잖아요.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산타랠리 아니 지금 아직 사실 산타랠리의 기준이 산타가 오는 그 크리스마스 전후와 그 이어서 1월 초까지를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산타랠리가 곧 종료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라는 얘기. 이거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이미 11월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11월 랠리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미리 땡겨서 산타랠리가 왔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산타랠리가 곧 종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금시장이나 국제유가나 비트코인이나 좀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곧 산타랠리가 끝날 거라는 이 제목의 내용의 배경은요.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이번에 중국의 광군제도 사실 그다지 좀 큰 호응은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맨데이 이런 소비 관련한 시즌에 매출이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그 거액자산 관리자들이 최근 뉴욕 증시의 랠리가 강세장을 향한 전환점이 아니라 연말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것에 가깝다라고 분석을 한 내용을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S&P 500이 10월 말 이후에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10% 그리고 나스닥이 한 13% 오른 바가 있고 또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16년 만에 최고치였던 5% 이상의 수치에서 4.4 그리고 장중에는 4.3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의 하락 가운데 10년물가 하락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증시의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발언들을 보면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자산관리 소속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하는 라이언 이스라엘은 상황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리안츠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분은 시장이 내년 초 금리 인하를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기대다, 지나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장에 불안정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반대되는 이야기 제가 잠시 후에 자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랭클린 템플턴의 맥스 고크먼 투자 전략 책임자의 발언은 내년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리스크를 시장에서 또 노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매그니센트 7, M7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초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도 이러한 가운데 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겠죠. 시장은 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가 내년 그리고 내년 말까지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아쉽고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S&P 500 지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4,550선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한 500포인트 오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5,000포인트에 대한 전망? 저는 조금 더 아예 정말 불장을 예상을 하면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5,000포인트를 넘어설 거라는 분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이 이미 또 시장에 전해져 있던 안 좋은 악재 중에서 지정학적 충격을 이미 흡수했고 미국 예외주의의 온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 가운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10%더 높은 5,000포인트에 마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선택한 투자자들의 천국이 내년에 펼쳐질 것이다. 10% 정도 오르는 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뭐 엔비디아 올 초에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0%에게 200% 넘어야지 천국이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낙관론의 근거로는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안정적인 경제를 나타내는 골디락스 환경을 시사하는 은행 자체 애널리스트 선문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내년에 증시 전망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말에 시간 되실 때마다 이 리포트 한 번씩 찾아보시라라는 이야기 어저께 이지환 대표와 함께 나눴는데요. 자료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선이 있었던 해의 특징을 최근에 좀 데이터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NH투자증권의 한 애널리스트의 연말에 내년도 시장 전망을 쭉 정리한 그 데이터 중에서 제가 딱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대선이 있었던 해에 주가 지수에 만만한 상승세를 시현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긴 막대기 이렇게 하나씩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증시의 움직임은 모두 우상향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사이클상 대선이 있었던 네 번째 해,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대를 제외하면 모두 주가 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거고요. 집권당이 바뀌기 전 이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그 마지막 해의 주가는 늘 반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서 점차 해소되고 대선 결과가 예측이 가능해지는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전후해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밤사이 전해졌었던 뉴스 가운데 좀 부정적인 부분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을 불과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밤사이에 이제 하마스 쪽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이 펼쳐졌고 그 가자 자발리아 난민촌에 30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가자 지구 쪽에서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대가로
합의했었던 휴전이 지금 오늘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렇게 여전히 좀 공격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 여전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시사하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 아니게 느껴지기도 하죠. 10% 정도의 지수 상승. 제가 너무 좀 목표를 높게 잡은 건가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산타랠리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또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내가 관심 있는 동네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꼭 그렇게 넓은 지역을 꼭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야 할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동네, 내가 관심 있는 바로 그 동네 디테일하게 콕 찍어서 원데이로 끝. 용산구가 궁금하세요? 그럼 용산구만 디테일하게 콕 찍어서 원데이로 끝내세요. 100% 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더 디테일. 더 디테일이 붙어 있으면 진짜 더 디테일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분당 지역별 선착순 200명 모집.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41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휴장-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니까. 네. 네.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나면은 12월도 후루룩 지나가면 2023년이 끝나요. 그렇죠. 이제 한 네. 달쯤 남았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 올해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또 보면은 아쉽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AI라는 게 새롭게 확 등장을 하면서 정말 모멘텀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장에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생긴 그런 해였잖아요. 내년에도 뭔가 새로운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요새 뭐 얘기 나오는 게 혹시 근데 지금 뭐 우리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AI 네. 인공지능 테마는 뭐 2023년 한 해에 국한되는 테마가 아니고 그 실제 경제에 미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3년, 5년 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고 네. 기업들은 이미 AI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음. 특히 이제 관련된 뭐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걸 많이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그래서 뭐 3년, 5년,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20세기 초에 전기가 발명됐던 거, 그 다음에 20세기 말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산됐던 거, 그것에 비교해서 오히려 AI라는 게 더 그 파급력이 큰 인류에 도움이 되는, 물론 이제 규제를 잘하고 그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수년간 계속 갈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 큰 테마가 아닌가. 네. 특히 이제 생산성의 개선을 이끌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대감도 높고 네. 관련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도 중요하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크게 4가지 주제니까 요거 일단 예고부터 좀 들어볼까요? 크게 4가지 했는데요. 이제 뭐 우리 3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S&P 500대 기업의 한 95%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서 하여간 우리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10월 말 이후로 특히 미국에 많이 올랐죠, 되게. 이러한 그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거여서 저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4분기 실적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투자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올해 주가가 실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년 들어서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19%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가 13%, 한국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3%나 올랐어요. 그러게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오. 여기 이제 플러스 2% 제가 여기 더한 거 네. 뭔지 아세요?
저기 연말에? 자료 띄운 거에 보면 주가 지수 상승은 미국이 19%, 네. 한국은 13%인데 플러스 2%. 플러스 2%는 연말에 12월에 2%더 오른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다고 가정한 건 아니고 네. 실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특히 우리 국내 투자가들은 주가 상승만 너무 기대를 하는데 네. 배당을 항상 간과를 해요. 아.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기업이 분기 배당을 하고 네. 물론 빅테크는 안 하는 데가 더 많지만 고속 성장을 하니까 네. 우리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배당 수익률이 한 지금 한 2%쯤 평균 됩니다. 그러면 분기 배당을 한 회사 주주들은 삼성전자 가령 뭐 미국의 대표적인 뭐 애플 같은 데 분기 배당을 하죠. 그러면 한 2% 정도 배당 수익을 누릴 것이고 네. 이제 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는 데들은 내년 4월에 국내에서 이제 배당을 자기 구자에 본인 그 구자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항상 수익을 계산할 때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는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을 같이 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럼 미국도 19 더하기 미국은 숫자가 뒤에 배당 더하면 더 크겠네요. 21%쯤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뭐 한 5주 동안 오르지 않는다고 네, 쳐도.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배당을 좀 챙기는 어차피 구자에 돈이 들어오긴 네. 하지만 내가 수익률 계산할 때 이제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 이것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물론 기업이익도 좋았죠. 감익할 줄 알았는데 올해 최소한 뭐 작년보다 감익 안 하고 정체 최소한 그러니까 플랫한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 네. 월가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은 공휴일인데 네. 그 저희 애가 지금 미국에서 둘째가 일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일에 친구들 만나냐고 했더니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보니까 정말요? 이게 법정 공휴일 아닌가요? 미국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뭐 신입 사원이니까 열심히 아. 해야죠. 근데 그 오늘 이제 목요일이 미국에서 끝나고 나서 네. 금요일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네. 진짜 쇼핑 시즌이 오고 뭐 평균 한 20-30% 할인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올해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랑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라인에서 하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서베이를 했는데 소비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말부터 전 세계를 달군 화제가 오픈 AI인데 그쵸.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알트만이 돌아오고 이사회가 조금 이제 어른,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옛날에 저커버그가 20대에 페이스북을 운영할 때 좀 어덜트 슈퍼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훨씬 많은 경험 많은 사람이 조금 코칭을 해주면 실수를 덜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사회가 전격 교체가 되면서 네. 한 명만 남고 새로 영입이 되면서 거물들이 들어왔어요. 재무부 장관, 하버드대 총장을 했던 레리 서머스, 그다음에 브렛 테일러라고 이분이 그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때 트위터 이사회 의장이었는데 그 아주 노련해서 하나도 안 깎아줬어요. 그리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430억 달러를 현금을 다 정가해주고. 내게 만든 그래서 아주 경험 많은 분들이 조인을 해서 네. 전반적으로 호재인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원래 뭐 실리콘밸리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샘 알트만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3명의 그 사회이사 이제 이사회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네. 모두 100% 유대인이다. 그래서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디테일에 강점이 있지만 약간 특이한 현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이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좀 헤쳐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또 ESG하고 이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확대 개편되면서 여성도 뽑고 마이너리티도 좀 뽑아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다 끝나가는 거죠. 거의 이제 몇 개가 안 이번 남은 주에도 거죠? 조금 발표를 하는데 큰 회사들은 네, 다 뭐 다 끝났죠. 발표를 했고 한 95% 거의 확정치라고 보이는데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올해 3분기가 뭐 심지어 6개월 전만 해도 경기 침체 얘기가 뭐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익을 좀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빅테크, M7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 3분기 기업이익이 한 5%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이게 이제 금리가 최근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결국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보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4분기도 상당히 괜찮을 것을 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이 실적 개선이 이제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 조금 치우친 거 아닌가? 뭐 빅테크나 M7 중심으로만 된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기 관련 종목이든 방어주든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업종을 전문가들이 GICS라는 그런 업종 분류로 하면 11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그래서 뭐 실제 S&P 기준으로는 83%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보통 예년 때는 한 60-70%쯤 되죠. 그다음에 미스한 생각보다 좀 저조했던 데가 17% 그리고 서프라이즈한 정도가 한 7%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업종만 서프라이즈 비율이 58%. 나머지는 거의 한 80%대예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업종에 걸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실제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얼만큼 좋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업종별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만큼 이익이 증가를 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실적을 볼 때 서프라이즈인지를 봐야도 되고 그다음에 1년 전 대비 이제 전년 개선 대비? 내지 악화되는 정도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익 개선이 높은 데가 IT 업종 뭐 여기는 이제 빅테크가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금융이 뭐 국내에서도 지금 상생금융 얘기 많이 나오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권들은 이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 이익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워낙 소비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경기 관련 소비재들이 이제 개선을 많이 보이고 여기 뭐 제일 큰 종목은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 같은 데가 포함돼 있고 필수 소비재도 가격 인상을 그동안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의 저항이 많지만 경기 관련 소비재, 필수 소비재 다 이익 증가가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업종들이 대표적인 업종들이 이익 개선 폭이 상당히 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익을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그런 3분기 실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할 때 원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그 가이던스를 넘으면은 시장이 또 환호하곤 하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부진하고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네. 이미 과거와 현재는 지금 주가에 녹아 있고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의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해서 아니면 그 예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예를 들면 네. 그 이번 뭐 매출액 3배 이상 증가하고 기업이익도 엄청 좋았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조금 밀렸죠. 그렇죠. 이번 주 내내 밀렸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금년 들어서 주가 상승이 이미 금년 내년에 엄청 좋을 것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영한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미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녹아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 기대치 대비 얼만큼 좋냐 안 좋냐가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좀 낮아서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 S&P 500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지수가 오르면은 오른 대로 부담이고 또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과연 그럼 실적이 과연 그만큼을 좀 채워줄 것인가를 항상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시장 전체로는 금년 들어서 주가가 19% 상승을 했고 M7 그러니까 우리 빅텍 플러스 테슬라 엔비디아가 73%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엄청난 이 개선 보일 거가 이제 선 반영이 되고 내년 개선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이미 된 거예요, 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493개 종목은 주가가 6% 약진. 뭐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6%고 배당이 이쪽은 좀 높으니까 한 3% 된다 그러면 올해 한 9% 정도 토탈 리턴이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익이 여기 이제 뭐 골드만삭스 추정치나 아니면 컨센서스 왼쪽 오른쪽을 놓고 봐도 올해는 이익이 뭐 플랫 정도, 그러니까 감익도 안 하고 증가도 안 하고 이제 플랫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개별 추정치의 합이죠. 이것은 내년에 한 11%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골드만의 투자 전략팀은 한 좀 더 보수적인 한 5% 이익 증가. 근데 하여간 우리가 한 5에서 한 10% 정도 이익 회복을 내년에 뭐 기본 가정으로 깐다면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회복을 했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1년 예상 이익 그 기준을 할 때 퍼가 한 19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뭐 여기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목에까지 차 있는 수준이어서 조금 부담을 느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다른 월가 추정치를 보면 골드만 같은 데는 특별히 올해 연말 S&P 기준으로 주가 목표를 4,500.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그냥 뭐 플랫하게 그러니까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다고 보는 거고 내년에 상승을 낮게 봐서 한 4,700.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밸류에이션은 지금 수준 한 18, 19배가 유지가 되면서 이익 증가하는 퍼센티지만큼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한다.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무난한 가정이고 물론 내년에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금년 말 대비 내년 말까지 한 4, 5%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저렇게 지금 숫자 2024년 말 4,700을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000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부터 10% 오르는 걸로 이거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천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설레발 아닌가 뭐 너무 좀 과하지 않은 좀 약한 전망 아닌가 싶었는데 이 숫자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꽤 높은 숫자를 제시한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50년, 100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꼭 그걸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미국 주가는 배당 받는 거 포함해서 연한 10%의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1, 20년 놓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2% 되니까 주가 상승률은 연 기준으로 한 8% 정도의 수렴을 했다. 대한민국 그 주가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습니다. 네. 안타깝게. 자, 이번에는 이제 소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소비 관련해서 전망이 너무 달라요. 일단 그 업계의 그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말 소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또 실제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연말의 소비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시선을 둬야 될까요? 결론은 뭐 뚜껑 열어봐야 그러니까 알겠지만. 실제 이제 우리 3분기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의 코멘트를 보면 네. 소비자가 여전히 건강하다, 소비 지출이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많고 대표적인 데가 카드 회사, 비자, 마스터, 그다음에 생필품 회사인 P&G, 그다음에 웰스파고 금융회사에서는 웰스파고 같은 데가 소비자가 괜찮다 얘기를 했고 반면에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그 소비자들이 상당히 지금 허리를 쫄라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데들이 꽤 있어요. 보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데가 이제 좀 저가의 그 패스트푸드를 팔면서 그 최근에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택을 좀 까다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동안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금 조심스럽게 돌아섰고 뭐 SE 같은 데도 좀 보수적인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B2C 기업들 중에도 상당히 좀 나눠진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에 이제 있을 때 과연 소비자들한테 뭐를 주로 살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설문을 실제 했군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되는 거는 어디 몰에 가서 막 물건들을 막 사고 이렇게 쇼핑 보통 들고 오는 그런 네. 사진을 우리 많이 보죠. 근데 가장 많이 사는 게 복수응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류.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5명은 의류를 사겠다. 클로딩. 두 번째는 가전제품. 왜냐하면 보통 가전은 내가 눈독을 들여놓은 게 할인을 많이 하면 되게 그 뭐 좋은 그 소비를 하는 거니까.
신발, 액세서리, 뭐 장난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빅티켓 아이템이라 그러죠. 좀 고가 제품이고 내구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를 보면 이 의류 회사들이 이제 재고가 많으면 제일 안 좋은 사인인데 결국 디스카운트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의류 회사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그 매출이 괜찮아서 그 재고가 되게 린하다. 재고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인 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흐름이 중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광군제 소비 물론 이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팬데믹 때 워낙에 빗장을 걸어 담궜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폭발적인 그런 소비를 기대했는데 늘어나기는 했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세일 그 할인 폭이 너무 적어서 혹은 이제 업체 측에서도 할인하기 전에 이미 가격을 올려두고서 할인하니까 생각보다 안 싸요 하면서 지갑을 100을 열 걸 한 70밖에 못 여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서 이게 미국에도 과연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가 그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홀리데이 시즌 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부터 홀리데이 시즌이 크리스마스 내년 초까지 계속 된다고 그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지출을 얼마나 어떻게 누가 증가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그 막대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소비 지출을 늘릴 것이다.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서 제가 파란 박스로 친 게 2019년부터 코로나 전부터 20년, 21, 22, 23년 녹색이 이제 금년인데 네. 작년 그 전에보다 소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오.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저소득층 연소득이 5만 불 이하, 그다음에 중소득층 그러니까 5만 불에서 10만 불. 그다음에 그 회색이 이제 소득 상위층 10만 불 이상. 근데 보면 그 최근에 좀 생활이 좀 빡빡해져서 중하위층은 이제 소비 지출을 좀 줄이거나 유지를 하고 중산층이나 그 이상이 그 소비 지출을 좀 눌리고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류층도 이번에는 마구 사는 게 아니라 좀 알뜰한 소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월마트가 상당히 계속 선호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인다. 그래서 이제 크게 시장 관점에서 보면 뭐 괜찮은 숫자들이 나올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이죠. 내일부터 다음 주 일단 월요일까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연말에 대한 소비를 좀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들도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I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 AI 얘기하기 전에 이 재미난 또 질문을 AI에게 또 물어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끄럽네. 오픈 AI도 초기 단계에는 썼고 네. 이제 최근에는 구글의 바드를 많이 쓰는데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 좋은 회사고 근데 이제 구글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드를 좀 더 신뢰하는데 그 AI 얘기를 드리기 전에 어제 밤에 질문을 2개를 했어요. 우리 네. 첫 번째 질문은 구글 바드한테 여도운 앵커 3% 진행자 일 잘하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답변이 너무 정확한 대답을 훌륭합니다. 잘해서 근데 이게 6개월 전보다 네. 훨씬 진짜 그 AI 그 챗GPT가 진짜 좋아진 게 네. 상당히 잘하고 있다. 첫 번째 경제 전문성. 이거 대학교랑 과 다 정확합니까? 되게 맞습니다. 자격증 많고 예. 전문성이 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설명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쓰고. 사랑해요 바드. 세 번째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그 친근감을 더하고 오. 있다. 근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20대이시고 되게 엄청난 미인이다. 그게 빠졌는데 마지막으로는 틀린 정보죠, 그건. 3%의 인기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근데 모르겠는데 여기 팩트 예. 중에 틀린 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평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제가 운영하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네. 유튜브가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팩트에 에러는 없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투자의 리스크 위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어떻게 짚어주시죠. 보면 테슬라 리스크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좋아하면서도 근데 여기에 보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하며 뭐 이렇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엄청나게 팩트도 정확하면서 판단이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것도 보면 이제 영어로 그때 질문을 했는데 샘 엘트만이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오픈 AI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그 논리를 전개하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진짜 AI가 그러니까요. 이미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 이게 이 스피드로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네. 진짜 뭐 가정교사가 필요 없이 따로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한글로 제가 직접 또 한 질문이니까 한글로 질문을 한글로 하셨- 질문을 다 한 것들이에요, 오, 되게. 네. 예, 예. 정말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저도 사실 바드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도운 앵커 막 이러면서 제 질문에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미사여구만 쭉 늘어놓고 해서 아 바드가 소설을 잘 쓰는 친구구나. 작문을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발전된 걸 보고서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게 네. 그러니까 피드백을 갖고 해서 개선 작업을 많이 알고리즘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이번 주에 오픈 AI 걸 2개 올렸는데 이제 어제 그 이사회 개편과 관련된 유튜브를 올렸고 되게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야 인공지능이 진짜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반면에 실리콘밸리에서 그 전 이사회에 그 샘 알트만을 해고시키는 의사결정을 보면 이 오픈 AI가 인류한테 엄청난 그 이로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폐해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진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이번에 그거를 더 느꼈고 두 번째는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M7 다음 반열에 오른 오픈 AI의 이런 사태를 보면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참 잘 잡아야지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뭐 가장 그 AI의 그 리더로 부상을 하고 전 세계 뭐 지도자 한국 와서도 우리나라 뭐 정상들 다 만나고 의회에서 증언도 하고 그랬던 샘 알트만이 갑자기 해고가 됐던 것은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우리 자동차 가끔 가다가 안 나갈 때 정비소 가면 휠 얼라이먼트가 안 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이제 맞춰야죠. 차가 이렇게 뒤틀려 있고 균형이 안 잡히면 차가 쭉 앞으로 잘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비해 주는 분이 이걸 똑바로 잡아줘요. 얼라이먼트를 해줘서.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잘 나가게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를 네. 잡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실제 샘 엘트만을 해고했던 그 원래 6명의 그 이사회 그 중에서 이제 2명은 샘 엘트만하고 다른 경영이니까 실제 사회이사는 4명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비난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음 페이지에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약간 경험이 없는 특히 이제 민간 쪽에 경험이 없는 학자들이나 이제 ESG 쪽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미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사회라는 건 회사에 정해진 정관과 법규를 따라서 그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면이 있고 회사의 정관과 법규가 이 그 여러 가지 복잡해진 오픈 AI의 사업 상황을 반영을 못한 그러니까 결국 비영리와 영리가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지배 구조여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애당초 조금 이제 건드리고 이걸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개편된 이사회는 아담 디 안젤로라는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뭐 실리콘밸리의 가장 그 총명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크랑은 상당히 막역한 사이고 페이스북의 초기 단계에 CTO, Chief Technology Officer를 했고 지금도 성공한 기업인 투자가고 그 기존 이사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났고 당연히 저는 결과라고 그러고 맨날 그 우리 블룸버그에도 나오고 뭐 파웰 의장은 맨날 야단쳐요. 그렇게 경험이 없이 하면 되냐. 근데 실제 본인은 자기보다 파웰 의장보다 어린데 레리 서머스가 조인을 해서 네. 상당히 그 이분 진짜 똑똑하고 바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브렛 테일러라고 노련한 경영인이 일단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이제 앞으로 한 대여섯 명 더 확대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 3명의 멤버가 이제 사회이사를 그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증원을 시키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번에 탈바꿈하고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컴백을 하지만 이사회에 합류는 못해요. 그게 이제 위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코칭하고 전략에 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이제 갖추는 모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는 2015년에 창업 초기 때 비영리의 좋은 뜻. 우리는 AI를 보급하는데 신중하고 건강하게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필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VC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개 그 자금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이 하단에 있는 영리법인의 그 두 번째 그 대주주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큰 데는 스트라이브 캐피털인데 여기는 트럼프의 사돈가예요. 거기도 이제 유대인의 월가에 요즘 가장 뜨는 헤지펀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아주 그 저 똑똑한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VC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니드 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못했고 그래서 하여간 이번 기회에 아마 이사회가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도 바꿀 것 같아서 그 이번에 이제 뭐 이사회 멤버를 보면 이 샘 알트만 자신도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이 사람 유대인이고 브렛 테일러도 유대인이고 레리 서머스는 뭐 유대인의 상당히 정점에 있는 미국에서 있는 그런 분이고 그 아담 디 안젤로 기존의 이사회 남은 분, 하여간 100%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VC랑 그 헤지펀드의 대부분 좀 투자한 사람들도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접 유대인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추가로 사회이사로 영입되는 분들도 유대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제 워낙 저도 옛날에 미국 회사에 있을 때 유대인들하고 일 많이 하다 보면 엄청 사무적이에요.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고 아주 그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회사가 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엘트만을 내보냈던 그런 건도 지금 그 독립적인 조사를 한다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처리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오픈 AI의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느냐. 제 생각엔 알파벳의 모델을 따라서 지주 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돈을 버는 영리법인하고 비영리가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오픈 AI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오픈 AI 하면은 뭐 AI를 이제 초창기에 개발하고 이런 시장을 개화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미치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번에 샘 알트만 그렇죠. 사태를 네. 비롯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행보가 이어지게 될지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아닙니다.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영상을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어제 또 업로드된 영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